안녕하세요, 퉁퉁코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발자는 왜 테스트를 싫어할까? 라는 주제로 개발자를 만족하게도 하고 귀찮게도 하는 테스트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여기 공부를 잘하고 싶은 학생과 개발을 잘하고 싶은 개발자가 있습니다. 이 둘을 비교해보겠습니다. 학생은 문제를 풀고 개발자는 새로운 기능을 개발합니다. 학생은 채점을 하고 틀린 문제를 확인합니다. 개발자는 기능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버그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평범한 학생은 문제 해설을 읽고 다음에는 틀리지 않겠다고 결심을 한 다음 또 틀리겠죠? 마찬가지로 평범한 개발자는 버그를 수정하고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뒤 또 실수할 것입니다. 조금 더 나은 학생이라면 오답 노트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다음에 다시 보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죠. 그런데 개발자가 해당 버그를 확인하는 테스트를 잘 만들어두면 코드에 큰 변화가 없는 이상 다시 보지 않아도 테스트가 잘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테스트, 좀 더 나아가 테스트 주도 개발이란 개념을 알게 되고 공부하다 보면 처음에는 대부분 흥미를 가지고 시도해보게 됩니다. 추가해 놓기만 하면 알아서 내 코드의 버그를 찾아주는데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테스트를 싫어했던 개발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테스트를 싫어하게 돼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전에 코드 커버리지라는 개념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전체 코드 중 테스트가 커버하고 있는 부분의 비율입니다. 테스트가 충분한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테스트와 관련된 대표적인 수치입니다. 다시 공부를 잘하고 싶은 학생과 개발을 잘하고 싶은 개발자의 예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학생이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엄마가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하면 학생은 갑자기 공부가 하기 싫어지겠죠? 마찬가지로 개발자가 테스트를 만들고 있는데 특정 코드 커버리지를 달성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면 갑자기 테스트가 하기 싫어집니다. 두 번째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개념이 생기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어 일단 넘어가다 보니 그것들이 쌓여 공부를 포기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개발자 역시 테스트를 만들다 보면 어느 순간 지금 내가 테스트를 잘 만들고 있는지 의문이 생기는 순간이 옵니다. 이때 도움을 청할 시니어 개발자가 주위에 없다면 일단 아는 범위 안에서 만들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테스트가 점점 이상해지고 오래 걸리고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사실 두 번째 경우라면 실제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별로 없습니다. 개발자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뿐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경우라면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코드 커버리지는 정말 중요한 수치일까요? 코드 커버리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실제 개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특정 코드 커버리지를 달성하라는 지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매니저는 왜 코드 커버리지를 좋아하는 것일까요? 코드 커버리지는 정확한 수치로 보이며 자동으로 측정해주는 툴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니저 입장에서 테스트를 만들라고 지시하는 것보다 코드 커버리지 70%를 달성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명확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단순히 코드 커버리지가 높은 게 좋은 것일까요? 테스트를 업무로 본다면 코드 커버리지는 매우 적합한 지표입니다. 업무의 진행도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고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바람직한 코드 커버리지의 수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100%의 코드 커버리지를 달성하더라도 버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테스트를 업무가 아닌 팀의 문화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적합한 지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테스트의 신뢰도입니다. 신뢰도란 실험 계획법에서 실험의 결과가 일관적이고 재현이 가능한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즉, 같은 실험이라면 여러 번 실행하더라도 같은 결과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뢰도가 중요한 이유는 테스트의 신뢰도가 보장되어야만 결과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드에 변함이 없는데도 테스트 결과가 실행될 때마다 다르게 노출된다면 개발자는 테스트를 신뢰할 수 없고 실제 버그의 원인을 찾기도 매우 힘들 것입니다. 또한 신뢰할 수 없는 한 개의 테스트가 다른 테스트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테스트의 대응력입니다. 프로덕션 환경에서 발생한 버그에 대해 작성되는 테스트의 비율입니다. 프로덕션 환경은 사용자에게 실제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환경입니다. 즉, 프로덕션 환경에서 발생한 버그는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버그를 수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꼭 테스트를 추가하여 다신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전체 코드에서 중요한 코드를 골라낼 필요가 생길 수 있는데 프로덕션에서 에러가 발생한 버그는 코드의 중요도를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덕션 환경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버그에 대해 테스트를 추가하면서 개발자의 테스트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코드 리팩토링 단계에서 사이드 이펙트의 발생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테스트의 유연함입니다. 테스트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더라도 최대한 수정하지 않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테스트 코드가 자주 변경되어야 한다면 개발자가 귀찮음을 느껴 테스트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적인 세부 사항보다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검증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은 테스트의 참여도입니다. 테스트를 팀의 문화로 본다면 저는 테스트의 참여도가 가장 중요한 지표라 생각합니다. 팀의 모든 개발자는 테스트에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팀의 역량이 커질 수 있습니다. 팀의 테스트 역량이 뛰어난 개발자가 있다면 이 개발자에게 테스트를 맡기는 것보다는 팀원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개발자가 자신의 코드를 검증하고 테스트 결과를 해석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코드 커버리지 목표를 정해야 한다면 코드 커버리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경제학에서 유명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먹을 때는 만족이 매우 크지만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 만족감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테스트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즉, 버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중요한 코드에 대해 먼저 테스트가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정 코드 커버리지를 달성하기 위해 마구잡이식으로 테스트만 늘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파레토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의 20%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전체 고객의 20%가 매출의 80%를 차지한다는 것이죠.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이를 테스트에 적용하면 잘 만들어진 테스트는 20%의 코드 커버리지만 달성하더라도 전체 버그의 80%를 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중요 코드를 찾아내어 중요 코드의 100% 코드 커버리지 달성을 초기 테스트 목표로 달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테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은 테스트에 대한 아주 단편적인 부분이므로 관심 있는 분들은 더 깊게 공부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